예, 한반도 미래의 운명을 가를 결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각으로 약 1시간 후인 11시부터 양 정상은 메트로폴 호텔에서 핵 담판을 위한 1대1 단독 회담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 합의와 상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세계 담판, 역사적인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분 어떤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요, 또 우려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반도 정세의 큰 분수령이 될 오늘 핵 담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한국 시간으로 단독 회담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양국 정장이 만나서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만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벌써 지난해 6월 12일이니까요. 261일 만에 다시 두 양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 어떻게 좀 결과를 예견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교수님께서. 260일 만에 재회였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만찬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셜 디너를 함으로 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근데 그 정도로 끝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리용 외무상이 배석을 하면서 이게 또 뭐 업무 만찬 일하는 어떤 그런 업무 만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혼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들끼리 한 얘기를 들어보면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오늘 그 본회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오늘 논의될 부분에 대해서 통큰 결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만찬이 끝난 이후에도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장님. 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너무 기대치가 높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프론트 로딩 하겠다, 핵물질 오크리지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바람에 너무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했다가 결과가 나와서 조금 허탈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북한에 대한 미래상들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대치는 낮추고 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높게 보지 않다는 거는 이제 핵 비핵화에 관련돼서 추상화 수준이 지난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오히려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잡히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저는 오히려 제 바람은 다음 회담이라도 약속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대치를 많이 낮추신 것 같습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글쎄 성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했던 어떤 최선의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우리 이인배 소장님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가 봅니다. 저는 뭐 좀 긍정 결과가 일단 나올 거다. 사실 지난 8개월은 북한과 미국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기간입니다. 그죠? 비핵화하고 상응 조치 관련한 견해 차이가 8개월 전에 상당히 컸어요. 그 8개월 동안 그 견해 차이를 계속 좁혀온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완전하게 견해 차가 이제 일치한다, 완전히 좁혔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만찬 이전에 환담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서 저는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일단 불신과 적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 얘기는 어떻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그 사실 자체가 북미 간의 견해 차를 상당히 좁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언급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한 25분 정도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뭐 11시에 다 돼가면 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있었던 만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오늘 회담에 있을 이야기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 교수님께서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그럼 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있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오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지난 그 인내도 했고 이제 그 고민도 했고 그 많은 어떤 뭐랄까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굉장히 걸어서 왔다까지 표현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근육적인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숙고를 하고 그 장고를 한 이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원칙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내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한 건 1차 정상회담과 똑같거나 그러니까 equal to 하거나 greater tha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내일 많은 것을 논의하고 많은 것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조율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그 분위기를 띄우고 물론 정상들끼리 결단을 내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되었지만 실무진끼리 굉장히 밤샘하면서 바빴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정확히 보면 긍정적으로 두 정상이 진전을 이루는 데는 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여전히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떤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혼합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단순히 이제 260일 만에 만났다고 해서 어떤 외교적 수사를 날리거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 두 정상의 이야기 중에는 많은 그런 속내가 담겼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인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던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보면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핵화에 대한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실무회담 때 나왔던 이야기가 3일 전에까지 이야기 나왔던 게 이야기 미 고위 관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비핵화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 생각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그 6월달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회담할 때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슷한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서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든 북한 비핵화든 양쪽 다 그 말을 전혀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핵에 대한 누클리어를 전혀 언급을 안 해서 꽤나 지금 진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생각 하나가 더 들고요. 비공개상에서는 혹시나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게 또 하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도 매우 좋았는데 뭐 좀 이렇게 저평가됐다. 그러면서 이제 1차보다 같거나 좀 더 좋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추상도가 높은 그 합의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단독 정상회담이 있고요. 약 45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업무 오찬 회담이 있고요. 오후에는 이게 하노이 선언, 공동 합의문 1차 때와 달리 어떤 내용들이 합의문에 담길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번 회담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번 회담을 좀 높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내부 정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번에 성과를 내서 이걸 토대로 재선의 발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번 회담의 성공, 이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서 자신이 보다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정치적 발판을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란 말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이번 합의가 이제 합의가 되고 합의보다 중요한 거는 이행 과정이거든요. 그 이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번 상반기에 그 이제 중요한 합의 적어도 초기 단계 실행 조치들은 막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중요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맞상대를 다시 확보할 수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이처럼 공동운명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느 정도 좀 낙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부터 베트남하고 또 정상회담을 합니다. 또 중국을 들러서 또 시비 주석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좀 이전보다도 김 교수님 잠깐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죠.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제 회담이 열리는 메트로폴 호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 캐딜락 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메트로폴 호텔까지 회담장까지 약 저기 숙소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교통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한 20여 분이면 충분히 회담장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제 후속 회담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서울 답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이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에서 예를 들면 뭐 제재 완화 같은 그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든 또 서울 답방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북 제재라는 그 올가미가 딱 씌워져 있는 한 베트남이든 우리 한국이든 새로운 성과를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예, 두 정상 모두 부담, 중압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담 시작 약 30여 분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막 출발했고요. 잠시 후면 멜리아 호텔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정상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굉장히 좀 긴장감도 있으면서 이제 어제 만찬을 통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점검 회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워딩. 그러니까 어제 처음 그 기자들 앞에 그 두 장 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워딩도 굉장히 아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는 비핵화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이 그 하나의 의제만을 꼬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경제적인 잠재력이 큰 나라다. 그래서 경제도 좋고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력 잠재력이 크고 발전할 거다 이 얘기는 그 전제에 비핵화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원하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확인해 준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반복했던 말들이 오늘 회담에서 중점이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에서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내부 논의를 거치고 이제 가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전술을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대에 찬 그러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6월 12일 날 노동신문과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그 정상회담 간 이야기를 쭉 하게 했거든요. 정상회담 전이었죠. 했는데 그때 했던 노동신문에 했던 4가지 의제가 그대로 순서도 안 틀리게 합의문에 그대로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가 좀 찬찬히 봤었는데 나온 게 뭐냐면 다른 특별한 구조를 어제 했던 것들로 쭉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이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이란 말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서
저도 계속 여기로 오면서 이 말을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획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정말 제 특단의 뭐 생각에는- 이런 조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도 제 드는데. 생각에는 이제 포괄적인 것은 북한이 주려고 하는 거는 포괄적일 것 같고 받는 것은 획기적으로 받으려고 그런 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나와봐야 알아서 너무 예. 1시간 후면 이제 알려질 건데 너무 제가 좀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그 말에 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획기적인 어떠한 약속과 그 양보를 받아내고자 했던 것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는데 받는 것은 획기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임 교수님 또 생각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양보를 하고 싶어도 국내 정치적 제약 환경이 훨씬 지금 열악하거든요. 아시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일당 지배 체제의 지도자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정치적 그런 저항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뭐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쵸. 뭐 러시아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그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제 공세가 뭐 이 시점에서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자신이 이제 그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저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대북 제재 완화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완화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이번에 좀 더 양보를 저는 해야 포괄적이고 우리 김현배 의원장님 얘기하셨던 획기적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북한의 그 핵심 간부들은 미국 국내 정치를 잘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그런 예.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협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은 어느 한쪽에서 뭐 이렇게 양보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두 사람 다 양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 지난주에요. 그 제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미국에서 가장 비건부터 자기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이면 로드맵 이야기였거든요. 로드맵이 뭐 뭔가 설명하기는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행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을 서로가 합의하는 건데 그거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상이라도 약속할 수 있다면 대단히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그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대신 나오는 이야기가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그 개념을 같이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비핵화에 대한 그 개념이 같아야지 거기에 대한 이 로드맵이 되는 건데 첫 단계부터 안 되고 있던 것 아닌가. 결국은 남아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하고 있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문제, 동창리 발사 시설에 관한 문제 세 가지잖아요. 핵 실험장 문제 이 세 가지 이상의 어떠한 조치나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세 가지 이상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영변 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되고 있던 것 같아요. 예.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폐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읽어낸다면 그 부분도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성과가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 그러면은 30%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봐요. 30%.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성과고 핵
핵 위협에 대한 효과로 보는데 30% 효과라고 보는데 그렇죠. 저는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이 로드맵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좋다. 이번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요거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에 대한 것을 신고하고 어떤 절차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될 거나 그런다면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저는 불만 갖지 않을 겁니다. 예. 다음에 만날 기대를 갖고 예.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는 속에서 그냥 똑 떨어져서 영변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을 어떤 핵시설이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온 시간만큼 또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협상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잠시만요. 뭐 내 아이들에게 핵을 머리 위에 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했지만 지금은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하든 저들은 계속 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 방금 말한 로드맵이랄지 영변 핵시설이랄지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녹여내기를 바라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런 글쎄요. 시간적 낭비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귀중한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다시는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의무감을 저희들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의 자리가 있고 오늘 회담도 그런 의미에서 성사되기를 저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회담의 성패의 관건은 결국 이제 비핵화 합의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결국 이제 김 원장님도 이제 그럼 이인배 원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예.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완전한 비핵화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핵화를 추진을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북한의 정말 핵 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래 핵, 현재 과거 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으로 과거 핵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게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봅니다. 그 목표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일치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의 절차라든지 과정,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북한의 모든 핵을 어떻게 이제 완전히 폐기하느냐. 그게 이제 로드맵인 거죠. 이인배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그 최종 목표가 이번 합의에 담기기를 저도 소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미 간의 신뢰 수준이 비핵화 수준과 속도를 결정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만드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예. 그 믿을 수 있어야 자기 걸 모든 걸 보여주고 폐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제 함께 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쨌든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한번 체제를 유지해 보겠다고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핵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 그냥 핵을 스스로 다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북한의 체제 논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제 안전 보장과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이 돼야 이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비핵화를 더 추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CBI라고 그래서 단번에 그냥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이견들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고요. 완벽한 수준의 로드맵은 아니지만 저는 낮은 수준의 로드맵도 이번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예. 저는 자, 그렇게 지금 봅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이죠. 10시 25분쯤에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메트로폴 호텔, 저희 회담장이죠. 잠시 후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좀 출발한 것 같고요. 경호 차량들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후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출발해서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장님, 저기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하고 이런 것도 모전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거의 동시에 가는 게 맞지만 지난
어제 만찬장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고 이제 김정은 이제 나중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서로가 조금 조율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좀 먼저 도착. 지난번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 있었으면 이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먼저 가 있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그거 자체가 의전성으로 서로 결례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거리상의 문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지라도 가장 비슷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전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전 또 궁금했던 게 지난 1차 회담과 비교를 해서 이번에 좀 달라졌던 부분이 어제 만찬에 좀 달라졌던 부분이 1차 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에서 나와서 서로 또 악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전 하나하나는 사실 좀 다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글쎄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뭐 왼쪽을 썼다면 오른쪽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뭐 그 정도 의미 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왼쪽이 원래 호스트가 이렇게 초청하는 쪽이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게 주부인 개념인 거죠. 호스트 자리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 그 왼쪽이 상석입니다. 그 이제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상석을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호 대등한 관계, 또 상호 인정하고 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의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과 관련해서는 아주 뭐 특히 이제 그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도 이게 아주 세심한 의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먼저 도착하고 뭐 그런 식의 이게 외교 관례입니다, 이게. 지금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이 열리잖아요. 어제 만찬도 했고요. 그래서 만찬장하고 회담장하고 다 이렇게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메트로폴이 굉장히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장이 양측 간에 좀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회담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담장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선이 가장 많이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가 나왔던 것은 컨벤션 센터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제 북측의 요구가 들어가서 일정 동선을 고려해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메트로폴 호텔이 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의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베트남 정부 중심돼서 세심하게 이제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막판까지 이제 의견 조율을 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말씀해 주시죠. 회의장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호텔이 외국 주빈 그러니까 외국 정상을 얼마나 맞이한 경험이 있느냐. 또 국제회의 이번과 같은 이런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요 호텔을 선정할 때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을 한다. 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한다. 이랬을 때 그 호텔이 얼마나 이제 과거에 그런 노하우를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요시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메트로폴 호텔이 정상회담장으로 선정된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경찰의 호의도 받고 경찰차도 보이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장 출발 소식을 듣고 그곳을 보기 위해서 하나둘 많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것 같은 시각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10분이 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출발을 했다면 50분이 안 된 시각쯤이면 도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작년에 했고요.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중 정상회담 같은 벌써 4번이나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모습을 봤더니 이제 거의 외교적인 부대에서 뭐 긴장하는 모습이랄 굉장히 더 여유롭다 이런 저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외교적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좀 정상국가 이미지로서 좀 이런 걸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국제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성숙했다. 이제 모습이 굉장히 좀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절제된 모습도 보여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양자 회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다자 회담이다. 언제쯤 어떤 국제회의에 데뷔를 해가지고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그 앞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갖는 것이 언제 질의응답을 받을 정도의 어떤 정치적 노련함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북한의 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노이 선언문이 성공적으로 나오고 두 정상이 또 공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 질의응답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질의응답까지는 좀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공동 기자회견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진일보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또 그 수사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11시부터 단독 회담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한 45분가량 단독 회담을 진행한 후에 9시 한 45분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한 11시 45분 전부터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130분가량 2시간 1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회담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배석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기로는 이제 북한 측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또 비서실장 대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격을 맞춰서 북한 측에서도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예, 저도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였는데요. 사실 멀베인이 그 백악관 그 비서실장 그 대행에 맞상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죠. 근데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조금 그 단서를 좀 제가 발견했는데요. 예. 어제 그 친교 만찬이다. 그 친교 만찬이면 본격적인 회담은 뭐 논의 안 될,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담의 성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 예측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노이 순회회담,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어제 그 환영 만찬에서 이미 본회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 외무상도 어제 배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말씀하시죠. 예, 선생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리용호 외무상이 나온 것도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업무 만찬의 성격을 떴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리용호 외무상이 왜 들어왔을까? 그러면 그 의제에 있어서 리용호 외무상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외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외교부였기 때문에 그러면 핵 문제를 가지고 김혁철 어떤 통전부 소속 아니면 특별 대표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괄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와 더불어서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핵화 이외의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측 의견을 잘 듣고 북한 측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전 보장 조치도 북한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의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북한이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제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어제 만찬이 친교 만찬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배석시킬 것이다라는 걸 먼저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좀 어찌 보면 좀 한 방 맞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허를 찔렀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 측에서 정말 업무 만찬을 하려면 그럼 누가 들어왔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마땅한 인물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금은 대행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그 역할에 대해서 무게감 좀 떨어뜨리고 있지만 사실 치프 오브 스텝 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정무를 담당하는 어떻게 총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김 회장 부부장이 안 들어온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멀베인이 비서 대행이기 때문에 격이 안 맞아서 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려해 본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히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부분이고 또 예. 멀베인이 그 비서실장 대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9시가 되겠죠.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메트로폴 호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그리고 합의문 소명 이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정상이 모두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 도착하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 볼 수 있었는데요. 저기 호텔 문에 설치된 대형 가림막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면 두 정상이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비해서 그 회담 순서는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저 호텔 자체의 정원이랄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깜짝 산책 이런 것도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결과가 일단 좋아야지 뭐 그런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기대할 만한 분위기 또 회담 시간들이 할지 오늘 쭉 지켜보셔야 될 텐데 뭘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지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문보다 진전된 내용이 당기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한데 그 진전된 합의문을 우리 이제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관찰할 포인트는 사실 이제 이 비핵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게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사실 이게 동력을 갖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그 친교 만찬 이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기 딴에는 그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결단을 해서 이런 그 합의를 했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와 불신, 뭐 적대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지금 전략적 결단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 역시 이번에 비핵화 수준이 이 핵심 저희들이 관찰할 포인트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라든지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 모든 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비핵화 합의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남북 관계 뭐 또 북한의 새로운 미래 이런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역시 비핵화 수준이 제일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양 국가 정상 간의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담을 하기 위해서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로 향하는 모습 지금 양쪽 화면 분할로 함께 보고 계신데 지금 시각은 메트로폴 호텔로 모두 다 도착을 했고 아마 이제 잠시 후면 11시에 단독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정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국 시각으로 11시에 단독회담 시작이 되고 45분가량 단독회담을 진행한 후에 확대 정상회담이 11시 45분가량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30분가량 확대 정상회담을 한 후에 오후 1시 55분 정도에 업무 오찬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시 5분 정도면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데 이 일정들이 사실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일정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일정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간격을 두고 공유가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것일까? 여기에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니까 좀 뭐라 그래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비성장이라는 얘기가 그 개념 떨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의 어떤 정상회담을 보면 그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해야 될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하는 사안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 이제 그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무진에서 의전 경우 의제에 대해서 거의 조율이 끝납니다. 그리고 합의문도 거의 조율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이 와서 그렇게 그 토론하고 좀 협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줄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핵심 사항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요. 네, 지금 메트로폴 호텔 내부 모습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 때가 와서 이렇게 마주 걸어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o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so far, and we thought that now it's time for us to come to Hanoi, sit together, and then have this wonderful dialogue.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And let me assure you that I will do all my best to bring a good result ultimately today. Thank you. Well,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Kim,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and I'm sure over the years we'll be together a lot, and I think we'll also be together after the fact, meaning after the deal is made. We had very good discussions last night at dinner, and the pre-dinner was very good,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ideas being thrown about.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많은 아이디어를 is very 공유할 수 있다고 strong. 생각합니다.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우리가 of good things 좋은 happen. 관계를 맺게 So I 되면 can't 좋은 speak 성과를 necessarily for today, but I 그래서 can say that this 오늘뿐만이 a little bit 아니라 longer term 앞으로 and 장기적인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관점에서 going to have a 우리는 fantastic 굉장히 success. 환상적인 아주 굉장히 좋은 성광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오늘 말고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합의가 이룬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남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만찬 중에 그리고 또 만찬 전에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좋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그리고 또 북조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성공 또 많은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I've been saying very much from the beginning that 처음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핵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했는데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젯밤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것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김 위원장한테 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핵실험이라든지 로켓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데 대해서 김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김 위원장이 하신 발언, 뭐 지금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두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장과 또 북조선에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북조선이 가진 그런 잠재력은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특별하고 강한 그런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우리한테 좀 편안한 시간 주시고 우리 이야기. Thank you all very much. We're going to start a discussion now with our teams, and thank you all very much. No rush. 북한권 정부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네, 올바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네, 아직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급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But from what I feel right 제가 now, 직감적으로 I do have a feeling that the 오늘 참 results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want you to send Chairman Kim a picture. 네, 김 위원장께도 사진을 한 장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단독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11시에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보다 빠른 한 4분여 빠른 10시 56분쯤에 두 정상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좀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시 영상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나요? 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한 상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are welcoming this meeting. There were people who had remained skeptical about this meeting, but I'm sure that all of them would be watching the moment that we're sitting together, side by side, as if they're watching a fantasy movie. 그 사이 우리는 많이 노력도 해왔고 이젠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여줄 때가 와서 이렇게 마주 걸어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o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so far, and we thought that now it's time for us to come to Hanoi, sit together, and then have this wonderful dialogue.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And let me assure you that I will do all my best to bring a good result ultimately today. Thank you. Well,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Kim,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and I'm sure over the years we'll be together a lot. And I think we'll also be together after the fact, meaning after the deal is made. We had very good discussions last night at dinner, and the pre-dinner was very good,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ideas being thrown about.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So I can't speak necessarily for today, but I can say that just a little bit longer term and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with respect to Chairman Kim and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an economic powerhouse. I've been writing about it. I've been talking about it. I think it's going to be an economic powerhouse. And it's something I very much look forward to helping with, because with a little bit of help in the right location, in the right place, I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very special. Please.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오늘 말고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합의가 이룬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남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만찬 중에 그리고 또 만찬 전에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국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관계가 좋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그리고 또 북조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성공 또 많은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I've been saying very much from the beginning that speed is not that important to me. I very much appreciate no testing of nuclear rockets, missiles, any of it. Very much appreciate it. And Chairman Kim and I had a great talk about that last night. I'd let him say what he said if he'd like to, and if he doesn't have to. But we had a very good talk about that last night. And again, I am in no rush. We don't want the testing, and we've developed something very special with respect to that. But I just want to s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airman Kim,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his country, and I believe that it will be something economically that will be almost hard to compete with for many countries. It has such potential. Okay? 네,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핵실험이라든지 로켓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데 대해서 김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김 위원장이 하신 발언, 뭐 지금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두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장과 또 북조선에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북조선이 가진 그런 잠재력은 어느 나라와도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특별하고 강한 그런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우리한테 좀 편안한 시간 주시고 우리 이야기. Thank you all very much. We're going to start a discussion now with our teams, and thank you all very much. Appreciate it. Mr. Kim, are you hopeful? Thank you. No rush. Is there an end to the war, sir? No rush. There's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Chairman Kim and myself, we want to do the right deal. 옳은 그 Speed is not 합의를 이루어야 important. 된다. What's important is that we do the 가장 right 중요한 deal. 것은 옳은 합의를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guys. Chairman Kim, are you confident? Feeling good about it? 김 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but I wouldn't say that I'm pessimistic.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But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예, 지금 이 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 단독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 양국 정상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얘기를 나눴죠. 원장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훌륭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 그리고 예단하지 않겠다. 자신의 직감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 어제 했던 발언을 되풀이한 수준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대회를 이어나갈 것이고 몇 가족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훌륭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오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그게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이제 회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물었을 때 좋은 결과를 직감하고 있다. 예. 예단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은 저희가 계속 논의해 왔던 것처럼 의미 있는 진전은 이뤄낼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최저안전 보장 조치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연락사무소라든지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 이러한 일련의 최저안전 보장 조치는 미국이 어떤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느 쪽까지 나갈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플러스 알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플러스 알파까지는 좀 어렵고 그래서 동결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폐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합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되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 이제 주목했던 것은 훌륭한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부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텐데 롱텀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만찬 때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이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로드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았는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만나서 이제 서두르지 않고 계속 만나서 이제 진전을 이루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쪽 다시 한번 와서 좀 자세한 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단독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양국 정상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오늘 회담 결과를 예측하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임 교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사실 이게 이제 회담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표현하고 어떻든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써왔던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회담 직전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대 수준을 우선은 좀 낮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회담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흡한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역시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만남을 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회담의 정례화 뭐 이런 가능성도 시사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계속 만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합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적어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간의 어떤 우려 또 뭐 이렇게 좀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전략을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전보다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여전히 봅니다. 보는데 역시 이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좀 본인이 기대한 수준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단독 정상회담하고 확대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반전의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독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 45분 정도 시간을 잡고 있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확대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들은 환상 영화 한 장면을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건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단어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을 줄 수도 있고 본인 생각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의미 있는 선제적 조치를 했고 이번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또 의미 있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끝날 것이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거고 이것이 또한 이제 그 현상적인 그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금 결단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국제사회가 바라는 회의론자들의 어떤 그 회의적인 시각을 부딪힐 수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임 교수께서는 이제 북한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노 러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 핵실험, 로켓 실험을 안 한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북조선은 북한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오늘 미국 내 독자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겨냥해서 이제 미국의 독자들, 여론과 어떤 미국의 어떤 주로 언론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여론에게,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진전을 보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북핵의 위험, 영변 핵시설, 아니면 이제 뭐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고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준다. 이러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을 복귀해 보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위협이 감소됐다. 이와 더불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미군 유해가 송환이 된다. 그럼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줘야 미국 민들이 또 성공했다고 보여주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포석을 깔은 것 같아요.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민 안전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이 더 이상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생산을 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저 장면 좀 보시죠. 자, 지금 현재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요. 방금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는 장면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양 정상이 만나고 있는데 별도로 따로 만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이 확대 정상회담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북한 측에서 밤새 새로운 의견이 나온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쪽에 또 입장도 조율하고 그런 부분이죠.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일단 단독 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다시 좀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아까 전에 만찬 전후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만찬 이후에 혹시 고위급에서 서로 접촉이 있었거나 또 혹시 이른 아침에 오늘 만났거나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서 만약에 좋은 의견 합의를 봤다든지 진전에 있었다 이러면 이제 밤새 실무진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면서 조율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말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이번이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빈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정상들이 만나서 채워나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했던 좋은 아이디어 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동안 계속 서로 논의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김정은 위원장이 돌발적으로 또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새로운 제안이기보다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북미 그 회담 과정도 보면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이제 조율하지 못했던 그런 의제를 툭툭 던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감히 얘기하지 못할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 체제의 속성상 최고 지도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 될 만한 정치적 선물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다른 측근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오늘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긴장을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주신 질문하고 연관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을 다시 또 복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든 김정일 위원장이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앙통신에서는 이제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단독 그 회담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그 회담장이죠,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저 안이 있는데 이쪽이 구간이고요, 오른쪽이 신관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중앙 정원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회담과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여정 제1부장 모습도 잠깐 언뜻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측 사실 실무진이죠. 이후에 있을 기자회견 혹은 산책 비슷한 어떤 산책 만남 이런 내용들이 만남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원장님께서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경제 강국 잠재력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 완화 수준이 합의문에 담길지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이제 좀 중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1차 회담에서 미국 내 여론을 본다면,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행정부가 보여주지 못했던 수준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이 추가 영변 이외의 플라토늄 우라늄 동치 시설을 폐쇄하는 부분, 그거를 사찰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결단을 내려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이제 플러스 그 제재 완화가 논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가 논의가 많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일단 미국 독자들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그 메시지는 이제 동결을 통해 가지고 미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지 않는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리고 추가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발반으로 작년에 했던 것이 이제 합동 군사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미 간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또 연장선상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에 핵으로 운영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신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연 플러스 알파가 주어졌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라는 것을 이번 합의문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인가.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담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그 약속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북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이제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해주는 방식. 그래서 뭐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 예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남북이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식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구도 합의는 가능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한미 싶습니다.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뭐 축소나 이런 부분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셔서 그럼 사실 지난 1차 회담 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돌발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 후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조명을 했었던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담기고 합의문에까지 담기게 된다면 그럼 사전에 우리 정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문에 담기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내 오디언스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돌발적으로 한미 공동군사훈련에 유예를 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합의문에는 명시를 하지 않지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한 그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도 이제 사전에 이번에는 사전에 좀 우리 정부와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돌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미 간의 어떤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례를 본다면 패턴을 같이 똑같이 유지해 간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과 거의 패턴 유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비슷하게 될 이번에도 것이다. 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을 감소시키다, 그 비용을 축소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비용을 축소시킨다는 쓰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개념에서 이제 전략사성 운영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여러 번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합의문에 명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돌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모두 발언 내용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밤에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을 못 이뤘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전 개인 변호사인 코원이 뭐 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이게 이번 회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온통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미국 내 회의론을 잠재우려면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뭔가를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걸 서두를 필요 없다. 뭔가 좀 더 추가 협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미국 내에 있던 그런 반대 여론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뭐 제 개인 입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또 아주 전략적 그 수사 그러니까 레토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 급한 쪽은 그 오히려 북한 쪽이다. 나는 이거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뭐 자기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 전략상 이제 어떤 그 북한을 압박하는 언술인지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하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회담의 이 회담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 내 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중요한 합의가 나왔는데 미국 여론이 계속 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이거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게 큰 트라우마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 불이행에 대한 어떤 우려 이걸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고 다른 대통령이 또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합의 이행 중간 과정에서 또 중단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이제 시작인데 제가 볼 때 뭐 서두르지 않겠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미국 내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협상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정도면 속도가 좀 나겠네. 또 이 정도면 북한이 통 크게 양보를 한 거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북한도 이 부분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가 이제 나오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북미 관계 수준을 높여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 수준을 높여놔야 미국의 어떤 그 정치 변동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야당의 공세가 있더라도 이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현재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봐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의 입장에서 봐도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번 비핵화 관련된 일정 부분의 조치 그리고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45분 정도의 확대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대 회담 명단, 배석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건 정확하게 들려오는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확대 회담 배석자와 비슷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북한 측과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는 비건 대표가 들어왔고 김혁철 대표가 들어왔다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중심이 돼서 그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것은 최선희 부상이 이제 그 핵심 대표에서 좀 뒤로 일선을 물러났기 때문에 그 거치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리용호 부상과 더불어서 핵심의 어떤 인물로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니까 북핵 협상은 김혁철 대표가 맡고 그 이외에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용 외무상과 더불어서 중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회담에도 리용 외무상이나 이제 최선희 부상도 이제 참석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서로 이제 통역을 대동을 하고 둘이서 따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일종의 좀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런 모습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적대 관계의 외교 총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친분이 많이 쌓여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분이 아마 두터워졌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평양과 워싱턴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편하게 친구 사이 못지않게 이제 저렇게 친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북미 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거와 다른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이루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이제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정치와 연관돼 있거든요. 과거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북미 협상하고 지금의 북미 협상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통치 스타일이 미국 내에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론자라 그럴까요? 저항을 또 많이 불러오고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떻든 북미 간의 지도자 간의 어떤 신뢰, 그리고 또 채측권들 또 주요 협상가들 간의 어떤 신뢰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확대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류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아마 이쯤이 배석할 것으로 현재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화면에서 이제 김영철 위원장 그 사이 그 통역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회담 통역하는 분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남자분이. 저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과거 김정일 아버지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역을 도맡아 온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국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나오는 회의 시간 중에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뭐 러시아 스캔들 관련, 그다음에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면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북한에 퍼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속도를 너무 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모두 말해서 노 러시라는 걸 여러 번 그 반복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국내 정치 요인에 쫓겨가지고 내가 성급한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충분히 숙고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이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있어서도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러한 한계로 작용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선생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금 결단을 내려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도 그 받아들인 결단이 미국 내 또 회의적인 시각이 봐도 아 이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의미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역으로 되겠죠. 이야기하면 다소 순진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춘다.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환경이. 그런데 내가 협상의 달인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다. 봐라.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참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북한 측 입장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자기가 더 밀어붙여서 이게 과연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과가 뭔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최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할 텐데 방금 말씀대로 우선은 최소한은 미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도 뭐 아예 대통령 당연히 수고했다. 뭐 이번에 적어도 미국의 좀 잠깐 보시죠. 자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지금 이제 회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메트로폴 호텔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정원인데 저기를 걸으면서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통역이죠. 자, 회담이 일찍 좀 끝났어요. 45분 정도 진행되는데 앞서도 회담 시작 시간도 한 5분 정도 빨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리 진행됐다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입장, 이견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 어떤 그 의견 조율에 실패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이제 확대 회담에서 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본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 장면도 좀 보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자, 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사자가 회동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를 약간 툭 치는 그런 장면까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친근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과거의 첫 번째 만남과 좀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호텔 내부를 산책을 하면서도 두 정상 간의 만남만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 동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동선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그런 실무자들 뭐 그런 고위급 라인들도 함께 산책을 하던 그 동선에 함께 합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또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편안한 분위기도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그 우리 앵커님이 묘사를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떤 서스럼 없이 편하게 그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요. 지금 보면 통역 없이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간단한 영어는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조금 인상적이었고 지금 이제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표정이네요. 그리고 주로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친교 만찬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는 장면이 훨씬 저는 많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서스럼 없이 이제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 건데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의 또 신뢰 관계가 이제 좀 높은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싱가포르 때에 비하면
훨씬 분위기가 좀 이렇게 긴장이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된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독 정상회담장에서요 확대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에 저런 이제 내부를 거쳐서 호텔 내부를 거쳐서 저 정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산책하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됐는데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기서 사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확대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앞서서 그리고 김여정 아까 제1부부장이 그 동선을 일일이 체크하는 모습 잠시 저희들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실무 책임자들이 나와서 담소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국 정상이 약간 산책하는 그런 장면 속에 담소를 나누면서 오늘 회담 분위기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요 그 잠깐 단독 회담 직전에 모두 발언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있을 것 같다는데 저런다면 혹시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단독회담이 그랬을 때 좀 표정이 밝고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해 본다면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숙소에 돌아가서 어떤 걸 우리가 받고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 논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독 회담에서 이제 두 정상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는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분 결단이 이루어졌고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무진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 봅시다. 그런 결단이 나왔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문득 생각이 이제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자리를 비우셨죠. 이인배 원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방송에서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고 밥을 먹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어떤 좋은 관계, 신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 비핵화 수준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더라도 이렇게 신뢰 관계가 증진이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3차, 4차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단독 회담, 확도회담 그리고 합의문 서명 과정을 쭉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 두 정상의 오늘 대담을 지켜보려고 보십니까? 아마 이 장면을 가장 초조하게 지켜볼 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실 겁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공고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든 평화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이제 계속 간절하게 밝혀 오셨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참 이 회담 결과를 지금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아마 그 회담이 끝나면 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고 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행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행 과정에서 이제 이 한미 간의 협력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줄 수는 없지만 국내 정치적 제약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 무대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한 또 그런 의미들을 또 설명하고 많은 나라들의 특히 이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우리가 또 견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그 간절한 이번 회담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회담 이후에 어떤 해야 될 일들도 아마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관계 얘기를 하면서 초 단위로 서로 조율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요구 사항도 이번 합의문에 좀 담길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거기에는 뭐
그 금강산 관광이나 뭐 개성공단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자꾸 논의가 이제 그 제재 완화 쪽에 좀 포커스 좀 맞춰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원하는 게 최저 안전 보장과 이제 대북 제재 해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수준의 어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비핵화 조치를 본다면 그러니까 오늘 나올 선언문에 어떤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할 만큼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 오늘 그 선언문에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한국계 경협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도 저도 말씀드리고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북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충분히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구두 합의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또 합의를 할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정상 간의 선언문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9.1 공동성명이나 후속 조치들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제가 읽어볼수록 정말로 꼼꼼하게 많은 걸 세부사항을 다뤘다 했는데 이거는 실무급 회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고요. 정상 간의 회담에서 선언문에서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함축된 워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행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워딩 자체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문들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행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이런 이행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을 텐데 이행이 잘 되지 않았던 건 그 합의문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좀 어느 시기까지라는 시기나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런 못해도 뭐 예를 들어 실무 협상이나 그런 협상들이 어느 시기에는 몇 달 안에 이렇게 만나야 한다라는 것들이 좀 명시가 되길 바란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탑다운 모델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정상이 한 얘기는 이 얘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위의 어떤 정책 결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관보급에서 만든 합의문에 대해서 어떤 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결정 때문에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합의상을 이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번에 정상이 결정을 딱 해놓으면 그 부분을 이제 실무체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을 갖다 뒤집으려면 정상이 자신이 한 말 그리고 자신이 한 합의를 갖다가 번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훨씬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합의가 중요한 과거의 것이다. 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었고 실무급의 회담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 간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를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영변핵 합의와 영변핵시설 폐기와 동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정상이 합의를 해주면 그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죠. 그러면 예. 이제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 이행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실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확연히 다른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교수님 좀 신속하게 회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합의문 서명 한 4시 정도에 있을 것으로 같고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저녁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공식 우호 방문 일정을 또 소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회담이 잘 돼야지 베트남 이 우호 방문하는 것도 본인이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일정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그 북한과 베트남 간의 공식 일정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그 외무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우하겠다.
김정일 위원장을 대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회담 이틀 전에 베트남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문분출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예. 그게 갖는 저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서 베트남과의 이제 협력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과의 협력은 전부 이제 경제 협력입니다. 그거 보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핵 문제, 뭐 안보 문제에 집중했다면 결국 이제 베트남과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경제 협력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 대북 제재 완화, 대북 제재 완화가 돼야 이걸 이제 합의를 해도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회담 결과가 앞으로도 이게 뭐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그런 전망이 안 보인다 이러면 사실 별로 할 얘기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서 낮은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라도 이끌어내서 베트남과의 어떤 그 협력 수준을 또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의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아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지만 베트남 일정도 저는 만만치 않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베트남의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벤치마킹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 수행단이 이제 관광지를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 개방도 물론 볼 게 많지만 지금 베트남의 그 이 개혁 개방의 성공 요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외국 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수출 주도의 제조업을 잘 발전시킨 거 이게 핵심입니다. 베트남은 국내 그래 순수 베트남 경제의 비중이 50%가 안 됩니다. 한 50%는 전부 외국 자본입니다. 그 나라보다도 외국 자본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요소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취하고 있는 어떤 경제 발전 방식이라는 것이 단번 도약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처럼 아주 찬찬히 단계를 밟아서 발전하는 경제 발전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계적으로 경제 발전한 과정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 단계의 이제 발전 방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빨리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베트남이 정말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내일 이제 쫑이죠. 그러니까 쫑수석이죠. 베트남 주석 또는 공산당 총비서기도 한데 이분하고의 이제 회담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관료들하고의 회담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최대한 경제 발전 관련된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듣는 자리 그게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오후부터는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아마 많이 돌아볼 겁니다. 절대 호텔 방에 그냥 있질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월 2일까지 최대한 많은 곳을 아마 돌아볼 텐데, 그리고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첨단 과학 또는 첨단 농업 이런 시설들만 딱 이렇게 중점적으로 돌아봤거든요. 이제 베트남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돌아볼 예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개방입니다. 북한의 이제 경제 개방이 새롭게 아마 지금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혹자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 굉장히 의미 있는데 북한이 이룬 게 한국이 그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한국이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물론 미국 쪽에서 양보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베트남이라는 곳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있을 어떤 베트남 공식
일정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이번 정상회담의 그 도시로 결정된 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북한과 미국에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적대국이었다가 이제 그 우방국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모델. 그래서 미국 측으로 본다면 그 경쟁국인 중국식보다는 어떤 자신과 굉장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베트남식을 따라서 그래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돼주기를 북한이 그런 국가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잘 말씀해 준 것처럼 또 북한과 베트남이 또 혈맹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정권 유지가 가장 큰,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 가장 큰 그 화두기 때문에 네. 그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받아들인 그리고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축소하고 그 단기하고 뭐 점핑한다고 그러죠. 해서 네. 이제 발전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그러한 그 시간을 줄인 데다가 이제 한국이 있기 때문에 또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떨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경제 발전에 나서면 이제 한국이 이제 베트남에 삼성전자라든지 막대한 어떤 그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다 이제 그 산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이 북한으로 가면 어떡하냐. 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혈맹이기도 하고 익숙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보면서 많은 노하우를 얻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지고 북한의 통큰 결단, 비핵화 조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에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성과에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이 뭐 정상회담을 할 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그런 깊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사실 이 베트남 나라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가장 이제 반미적인 나라였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다녀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친미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아마 동남아 국가 중에서 제일 좋고요. 심지어 이제 그 남중국해 그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간의 긴장 관계 굉장히 높은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군사협력,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미국 간의 군사협력도 지금 굉장히 진전되어 있거든요. 그는 진짜 뭐 그 베트남 전쟁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한마디로 굉장히 실리적인 나라입니다. 실용적인 나라입니다. 예. 제가 베트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뭐 이제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 실리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 중심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그 북한과의 관계도 혈맹 관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베트남이 미국 편을 들다 보니까 그 국제사회 제재도 제일 적극적으로 동참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나라죠.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 그 북한 공군도 파견하고 공병대도 파견해서 심지어 많은 또 희생자도 내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자기들이 도와줬는데 뭐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만들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니까 베트남도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좀 끌어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의 역할, 대국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참했지만 베트남은 바로 동참을 했거든요. 상당히 섭섭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여지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또 북한하고 협력 요소가 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까지 북한하고 베트남 교역액이 거의 제로예요. 그 전만 해도 베트남은 이제 쌀이 굉장히 남아돕니다. 또 굉장히 좋은 쌀입니다. 우리가 안남미라 베트남 쌀, 뭐 쌀국수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쌀이 그 굉장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식량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족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쌀을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또 원조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중단돼 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있을 베트남 어떤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좀 점검을 해봤고요.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문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
빅딜, 스몰딜 이거 언론에서 만든 거라고 자꾸 이제 그러시니까요. 글쎄요, 오늘은 이제 어떤 수준에서 언급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또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자료들이 자를 수는 없다. 물론 중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보다는 오늘 나올 성과물에 더 의미를 많이 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북미협정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양국 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믿지 못하니까 못 주는 거고요. 미국도 이제 북한을 또 이제 북한과는 이제 과거에 이제 안 좋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걸 받아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그 비핵화 로드맵 프로세스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핵이라든지 현재핵과 중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 불능화, 사찰, 검증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그게 축약돼서 한꺼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탑다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과 폐기가 들어오고 또 ICBM 그다음에 폐기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우려가 이제 합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스몰딜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 핵 생산한 부분 동결을 하고 ICBM만 폐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나와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민의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이제 끝이 될 것인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미국 조야의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재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익은 배제한 채 그것만 할 거라고 그러는데 재선이 아직 멀었어요.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이제 진전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권자들은 1년 6개월, 7개월 전의 일을 전혀 절대 기억해주는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꺼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와닿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로 자신이 가진 정치 목적에 부합하려면 전진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스몰딜이라고 막 포장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초기 단계다. 그래서 초기 단계가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증진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통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더 크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점에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작점에 있는 단계에서 그럼 오늘 과연 합의문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 각각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가 거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영변 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생산한 핵물질이 아니고 핵시설 폐기는 이번에 합의문에 담길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평양 공동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우선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겠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게 이미 약속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합의하고도 약속을 많이 어긴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가 발언한 거나 서명한 것은 우리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거는 어떻든 그걸 바꿀 수 있는 다른 변화가 상황 변화 일어나기 전에는 그걸 철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북한의 어떤 지도자의 은술은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저는 반드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럼 상응 조치가 뭐냐 이런 부분인데 대북 제재가 포함이 안 되면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이 많은 분들이 알지만 어떻든 북한의 핵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을 떼내면 다른 지역의 핵시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안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문정인 특보와 거의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을 이제 폐기하게 되면 사찰 검정단이 평양이나 또 그 주변 지역에 상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연락사무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연락사무소도 이번 합의문에 담길 겁니다. 그러면 이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단순히 평양에서 외교적인 어떤 대화만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연락사무소에는 검정 요원이 파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또 북한이 허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찰 또는 검정 요원이 연락사무소에 파견 나가서 상시적인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나머지 지역에 그런 어떤 핵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합의문이 이제 보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이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스몰딜이 계속 진전하면서 빅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한국 정상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5분부터 11시 35분까지요. 약 40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후 1시 55분 한국 시간입니다. 오찬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노이 선언에 대한 서명식도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임 교수께서 영변 핵시설 사찰 검증,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국한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과연 영변 핵시설 하나 가지고 되느냐, 그 외의 시설에도 대한 뭔가가 있어야지 이번 회담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다 이렇게 포기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북한 측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과 더불어,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의 요구가 큰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떤 그 초기 단계에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창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워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결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그 핵, 그다음 미사일 생산에 대한 동결,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비판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핵 미사일 생산을 동결한다. 그리고 추후에 사찰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이 정도만 담겨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정도를 북한이 내준다면 상응하는 조치로는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전제 보정 조치에서 교수 말씀드린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네.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 유해 송환,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이 작년 싱가포르의 4개의 그 합의 사항 중에 축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부분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세 가지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 유해 송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체제반전 조치에서는 줄 수 있을 것이고, 대북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없거나,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금 결단을 해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언문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남북이 주가 돼서 할 수 있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승인이 아니죠. 이제 그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것이 이제 남북 경협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선언문에, 그 북미 정상에 대한 선언문에 담는 것보다는 이제 그 공을 남과 북으로 돌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좀 피하면서 이제 명분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포괄적 제재 면제 가능성,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부 제재 면제만 허용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는 내용과 현실적으로 이 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주세요. 그 대북 제재는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서로 연관돼 있는데, 개성단하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제 포괄적 면제입니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괄적 면제도
기한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조건 하에 일정 기간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조건부 제재 면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조치가 여전히 있으면 굉장히 이 경협도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경협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해서 포괄적 면제가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용에는 어떤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고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사실은 어느 일정 그 기존의 결의안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주도를 해서 나머지 그 상임 이사국을 설득을 하면 이걸 반대할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사례는 사실은 이제 이란 그 핵협정 사례에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란에 이제 다양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었었는데 이 유럽 국가들 또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과시켜서 이란 제재를 많이 완화시켰거든요. 완전히 그건 해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국민이 함께 해금강에서 일출을 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언급을 또 했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저희 연합뉴스TV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물출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연구소 두 분과 함께 장시간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